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주요 경기지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물가 상승률이 6%를 넘보는 그런 수준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국내도 지금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미증시가 미국의 물가가 금리가 계속 빅스텝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이죠. 자, 이러한 환경에는 HB가 어찌 보면은 안전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좀 오르면 내리고 하겠지만 HB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죠. 특히 제약바이오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전지대로 지금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지금 상황이 앞으로 상당히 좀 오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이 HB나 뭐 셀트리온 이런 이 제약바이오 쪽이 이쪽으로 돈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도 볼 수 있겠죠. 자, 6% 넘보는 물가 한여름에 정점을 찍을까? 모르죠. 여름에 정점 찍을지, 가을까지 가서 정점 찍고 내려올지, 아니면 계속 갈지, 뭐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자,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고, 연말까지 곳곳에 지금 뭐 지뢰가 깔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잘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5일에 7월 5일이죠.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은 미증시가 휴장이죠. 나스닥이 금요일날 좀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 우리 증시는 금요일날 좀 많이 내렸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된다면 조금 우리 증시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공매도를 특별 점검하겠다. 그리고 반대 매매를 유예한다. 이런 소식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 부분이 증시에 좀 반영이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좀 판단이 되고, 근데 모르죠. 지금 뭐 주말에 나온 소식들을 보면은 상당히 어두운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잘 열려봐야 되겠죠.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안개 속이죠. 안개 속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물가 상승이 언제까지 일어날 거냐, 그리고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런 데이터들이 압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HLB가 오히려 이 분위기에선 더 낫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6%가 넘으면 24년 만에 최고가 되죠. 기저효과 고려하면은 가을에는 상승률이 둔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죠. 지금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일어난다 그러면 계속 큰 폭 하면은 아주 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자, 그러면 이제 6월달 찍고 7월달도 어느 정도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 정도 찍고 나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점점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 지금 당장에 이런 상황을 좀 보자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저효과 고려면 가을에 상승 둔화 예상이 된다라고 하지만, 자, 요게 이제 5일날 발표가 되는데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되는 추석, 성수품 수요가 몰리는 7, 8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뭐 당연히 더 높겠죠. 전기가스 인상이 되고 또 과일값도 인상이 되겠죠. 물고기 값도 인상이 될 거고, 자,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후반기에는 물가 오름세가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공공요금 상승이 계속 압박을 하고 이 전쟁 장기화가 이것도 아주 큰 몫을 하고 있죠.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율, 임금 상승 압박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5일날 이 물가 발표가 나왔을 때
또 진짜로 이제 6%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도 이제 이 금리 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아주 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지금 한번 보시면 7월 주요 일정 지금 6일 날 미국의 FMC 이 회의가 있는데 지금 먼저 여기 요거가 국내 부분도 하나가 있죠. 자 5일이죠. 화요일에 국내 6월 물가 상승률 발표가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 높다 그러면 이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 한국금통위가 13일에 있죠. 한국금통위가 13일에 있는데 여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와 버리면 6% 정도 나온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5일날 이제 그렇게 실제로 물가 상승이 높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있죠. 그 다음 주 13일날 13일날 한국금통위가 열리는데 물가 상승이 너무 높아. 그리고 미국은 0.75나 올렸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 이게 나오는 날에 6월 달에 물가 상승이 높다. 그러면 증시에는 상당히 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높으니까 요날 이제 물가 이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 빅스텝이 나올 수도 있다. 한국도 요렇게 또 압박하는 분위기로 또 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6일에는 미국의 6월 FMC 회의,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 글로벌 시장 분위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6월 FMC 회의가 회의록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안 좋다. 전망이 좋지 않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겠고 그런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내용은 아주 부정적이죠. 흐린 날씨처럼 부정적일 거다. 7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문제가 되겠죠. 이제부터가 이 반도체 가격이 좀 하락하는 이런 부분이 주가에 지금 미리 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1분기 미국의 GDP 마이너스 1.6% 성장, 2분기도 지금 매일매일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 정도 될 거다. 해서 또 어제 예상치를 보면은 마이너스 1%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지금 수치가 나올 거다. 매번 지금 날짜가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 그리고 8일에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 고용 보고서는 이 고용이 안 좋아야 됩니다. 이게 좀 웃기게도. 자, 미국 경제가 탄탄해. 고용 보고서 봤는데 고용이 잘 돼 있는데 이렇게 나와 버리면 지금 물가가 아주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 경제는 튼튼해.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아주 높으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좀 더 해도 되겠다. 고용이 튼튼하니까.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고용 보고서 결과가 고용 상황이 좋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좀 많이 안 좋다라고 나오면 금리 인상이 그래도 주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13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금통위 또 13일 아주 또 무시무시한 그런 또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14일부터 16일까지 바이든 사우디 방문해서 석유 증산 좀 하자. 요런 지금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가 부분을 잡기 위해서.
증산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15일 날은 또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15일 자 7월 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니까 이 심리지수가 6월 달에 상당히 좋지 않았죠. 엄청나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또 여전히 아주 안 좋은 수준으로 나온다 그러면 또 증시는 아주 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 부분. 그리고 18일날 국내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이죠. 그리고 26일날 미국 FMC 한국 2분기 GDP 이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자, 이 미국의 FMC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이 FMC에서 지금 대부분 0.75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0.75 정도 나온다 그러면 좀 여전히 뭐 이미 알고 있었어 하고 조금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29일에는 미국 PC 물가지수. 자, 지금 뭐 전부 다 지뢰밭이죠. 전부 다 지뢰밭이고 뭔가 기대감이 들만한 부분이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요거 하나 있죠. 이 바이든 사우디 방문해가지고 잘 이렇게 구워 삶아서 증산에서 국제유가를 좀 낮추는데 이런 성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야,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조금 양호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또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15일날 소비자 심리지수 뭐 뻔히 안 좋게 나오겠죠. 전부 다 지금 뭐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상황도 안 좋고 주가도 내려가고 코인도 내려가서 다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 살 돈 없어 이런 심리지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제조업 그리고 기술주들 상당히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희박한 상황이죠. 자, 지금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지금 딱 하나 가장 강력한 호재는 주가가 아주 많이도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수준이죠. 이거 하나밖에 없는 수준이고, 지금 이 갈수록 경기 침체,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가 마이너스 1.6%, 2분기도 지금 뭐 1% 이상, 마이너스 1% 이상 안 좋아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2분기 다 안 좋을까요? 그러면 경기 침체를 이미 접어들었어. 이렇게 보는 거죠. 경기 침체가 지금 2분기 연속으로 경기 침체 지표가 나왔을 때 침체로 빠지지 않은 적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다 그러죠. 한 번도 없더라.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요게 안정이 되려가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이미 많이 내려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좀 더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또 언더슈팅이 나와서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돼서 이제는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야 그래도 주식 살만해 이렇게까지 기업이 저평가 영역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수준이 되면은 이제 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보면은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8월 달에 이민호미 ITI 1000 기대감, 9월 달에 에스모에서 가남 데이터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정말로 조마조마한 이런 부분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 강력한 버티기, 지수가 좀 내려가더라도 지수 하락치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쯤에 또 세력들의 움직임이 아주 또 크게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얘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렸으니까 다시 하락 파동을 태우겠다 라고 하면은 태울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아주 큰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왔다 갔다 파동을 좀 타겠지만 아주 얘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박살 나는구나 이렇게 갈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아주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이 파동을 좀 태우면서 이 메이저들이 결국은
이민호믹에 대한 ITR1000 데이터나 리보세라닙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주가를 또 끌어올려주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